대학 시절 나는 친구 셋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작은 산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곳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소는 아니었지만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푹 쉬고 싶다는 마음에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곳이었다. 펜션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독특하게 이 펜션의 주인은 노인이었고 그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펜션은 50년도 넘게 운영 중이었다고 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나름의 운치가 있었다. 첫날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계곡으로 향했다. 맑은 물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겼고 우리는 즐겁게 물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우리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즐겼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무서운 이야기로 흘렀고 각자 알고 있던 귀신 이야기나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공유했다. 그중 한 친구가 이 펜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했다. 여기 이 펜션 말이야.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예전에 이곳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대. 오래전에 한 가족이 이 펜션에 머물렀는데 그 가족의 막내딸이 한밤중에 실종됐대.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이 숲속에서 차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는 한층 더 서늘해졌고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낡은 전기 설비 때문일 거라며 웃어 넘겼지만 그와 동시에 펜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숲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결국 겁이 많던 한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셋은 손전등을 들고 펜션 밖으로 나섰다. 기이한 소리는 숲 쪽에서 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 듯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자들이 나무들 사이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마치 형체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대로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그림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너무 놀란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펜션으로 달려 돌아갔다. 문을 잠그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거실에 가득한 가운데 그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의 놀란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의 눈은 진지해 보였다. 우리는 그 그림자들에 대해 설명했고 노인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숲에는 오래된 영혼들이 많이 깃들어 있지. 그래서 나는 50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는 게야. 그들은 해가 되는 존재들이 아니란다. 그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이야. 그날 밤 우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에도 펜션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의 짐을 다 싸고 펜션을 떠나던 순간 나는 한 번 더 숲을 바라봤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작게나마 물어보고 싶었다. 혹시 아직도 그 영혼들은 이곳에 있는 걸까? 그저 이 숲의 일부로서 조용히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잊을 수 없는 여름이었다. 그 사건 덕분에 우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펜션을 떠나왔다. 노인은 우리의 뒤에 서서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듯이.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은 대개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들을 다루곤 합니다. 여기서는 특정한 경험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공포와 그로 인한 긴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교 생활은 지루하지만 안정적이었고 일상을 뚫고 들어올 특별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얼떨결에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늦은 밤 카페는 조용했고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 서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카페에는 나와 내 친구들밖에 없었다. 묘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걸음 소리는 매일 밤 내 뒤를 따랐고 그 기분은 점점 더 섬뜩해졌다. 며칠 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자정이 조금 지나 있었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문득 방 구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분명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궁금증을 억누르지 못하고 휴대폰 불빛을 켜서 구석을 비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의 심리적 착각이라 치부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며칠 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두 처음에는 나를 놀려댔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한 친구가 말했다.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전에 이 기숙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말에 나는 흥미가 돋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과거의 사건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놀랍게도 몇 해 전 이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떠올랐다. 그 학생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기록도 없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그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기숙사 주변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나는 계속해서 발걸음, 소리와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무언가가 나를 노리고 있는 듯한 기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기숙사 방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옮긴 방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시선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이전 방에 남아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미스터리한 존재는 이제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마음 한구석에 미궁처럼 남아있었다. 그렇게 기묘한 사건은 결국 내 일상 속에서 스며들었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의 정적이 다시금 그 공포를 떠올리게 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빈번히 논의되고 나는 이른바 공포 썰의 부분임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미스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어딘가에 잠복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며 독자에게 재미있고 섬뜩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 불길한 것이 집을 맴돌고 있다는 미스터리였다. 몇 년 전 도시에 살던 한 젊은 부부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조용한 삶을 꿈꾸며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집은 외관상으로는 낡았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부부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그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이면 집안 가구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곤 했고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기도 했다. 처음에는 바람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자정 넘어까지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물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서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 물이 켜진 것도 아닌데 수돗물 전망대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귀신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모습은 분명 무언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겁에 질린 남편은 방으로 달려가 아내를 깨웠다. 둘은 곧바로 방을 벗어났고 결국 그날 밤을 마을여관에서 보내기로 했다. 다음 날 부부는 이웃 주민을 찾아가 전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라고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전에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이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다고 말하죠. 부부는 그 이야기에 더욱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사 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도서관을 찾아가 그 집의 역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도서관에 도착한 부부는 신문기사와 기록들을 뒤적였다. 그 결과 그 집에는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30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불의 사고로 집을 통째로 잃은 것이다. 화재로 인해 온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불이 왜 났는지 어떤 경위로 가족이 탈출하지 못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부부는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집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추모의 표시로 향을 피우고 기도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들은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나지막히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집 안의 불길한 기운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울려 퍼지던 알 수 없는 소리들도 점차 잦아들었고 대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도 없어졌다. 부부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평온하게 살았다. 그들은 매년 사고가 있었던 날 가족을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안식처가 되었다. 이 이야기와 함께 그 집을 둘러싼 소문은 언제부터인가 잦아들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공포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집을 기적의 집이라 불렀다. 부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아갔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고 한다.